여론이 그렇게 나타났구나. 표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일화로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단일화를 민주당에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더 세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보수가 혼자 나가도 거기는 세력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는 단일화에 별로 욕심이 없어졌어요. 민주당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혼자서 해도 충분하게 세력이 된다라는 어떤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사전에 다 이렇게 좀 그 테두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단일화로 이게 괜찮다 짭짤하다를 202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당선자가 안철수랑 단일화를 해서 갑자기 높아진 다음에 쭉 가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보수는 계속 단일화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22년 대선에서 그 깜깜이가 들어서자마자 단일화를 해가지고 네. 안철수를 흡수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미세하지만 이겼다. 요것 때문에 이번에도 단일화 한 거죠. 그런데 단일화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아니었지만 하여튼 후보하겠다라는 후보를 하겠다라고 뭐 했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비슷하게 했는데 그 효과 없었습니다. 없었죠. 컨벤션 효과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났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컨벤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게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에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컨벤션을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건 1+1이 2로 수렴하는 게 아니고 1로 수렴할지라도 네. 이제 컨벤션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런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거 하려면 본선 들어가자마자 했었습니다. 해야 됐었습니다. 한 2, 3주는 남기고 나서 했어야 이게 컨벤션이 됐는데 그 기회를 한덕수 전 총리하고 단일화를 한다 만다 후보를 바꾼다 만다 하다가 놓쳤죠. 시기를 놓쳤죠. 그리고 나서 깜깜이 기간에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땐 그거는 컨벤션이 있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한국갤럽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네. 사후 조사. 근데 여기서 여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후조사예요. 6월 네. 4일, 5일 조사를 해서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 물었더니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를 한번 보시죠. 이제 내란이 나오죠. 내란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내란을 지금 여기 보면 내란 종식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네. 예, 내란을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정지 이렇게도 나오는데 또 경제. 정책, 공약, 사람. 경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경험이라고 보입니다. 경험이 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면서 그걸 공약해서 그런 후보다. 예, 능력이 여기 보시면 능력이 제일이다. 국민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는 지금 당장의 힘든 경제 문제, 내란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나서 경제 정책을 이끌 그런 어떤 다른 후보보다 나은 여기 보시면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역량, 리더십, 후보가 좋다 이런 거 나오죠. 경력 경험. 이거는 뭐냐? 네.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종식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보시겠습니다. 정직하다 나오는데요. 자, 이재명이 제일 많아요. 재밌네요. 이재명이 제일 많아요. 악마의 좀 성공을 한 모양입니다. 뭐 다른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다 나오는데 제일 크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이 워드 클라우드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보면서 이재명이 호감이 아니면 김문수 찍어볼까? 그럼 김문수를 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면 그 출구조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출구조사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자를 예측해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출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화조사를 해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전화조사는 투표했냐라고 못 물어보고 누구 지지하세요라고 묻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투표하신 분들한테 누구 지지하세요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로 투표한 사람들은 누구 지지하느냐 잘 몰라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일부가.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왜? 이재명을 보고 이재명이 싫으니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지지해서 찍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거 대단히 이게 앞으로 출구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거가 되면. 아 그래서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예. 연설회장에서 자꾸 말실수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라든지,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선거 기간 내에 연달아서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예. 김문수 후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만 머릿속에 가득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냐 아니냐인 선거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머릿속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마인드 쉐어라고 하죠. 가득 찼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뭡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생각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캠페인이었는데 오로지 이재명만 생각하는 이런 캠페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요와 같은 김문수에게 투표한 이유가 이재명이라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아유, 나왔습니다. 황당하네요. 예, 이거는 뭐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전투표일 기준 그 투표일 기준 며칠 전에 저 후보를 결정했느냐 그랬더니 32%가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투표 당일에서도 7% 그리고 이렇게 일주 정도 내 32% 2, 3주에 13% 이거 합치면 45지 않습니까? 그렇죠. 45%가 무려 본선 캠페인이 시작되고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2022년은 좀 줄어요. 일주일 이내가 아까 32였는데 24로 줄었습니다. 점점 줄죠. 그리고 미리 결정하는 비율이 좀 는다라는 의미가 그렇죠. 되겠죠. 미리미리 결정한다. 미리미리 결정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일주일 이내가 19%까지 줄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기에는 32였다가 24였다가 19까지 줄었죠. 한 달 이전에 결정했다가 67이에요. 아 이미 마음을 다 정해놓고 온 분들이 정했습니다. 많군요. 정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를 찍으셨다는 분들 중에서는 88% 무려 10분 중에 9분이 이미 진작 결정했다예요. 한 달 이전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는 뭐 한 절반, 그죠? 이준석 후보는 조금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재명 후보를 마음에 두셨던 유권자 분들께서는 네.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